지금 현장에 의원 국회 지금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현장에 지금 김병주 의원이 계신 것 같아요. 김병주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김병주입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 박정호 대신 지금 박정호 앵커가 휴가 중이거든요. 네네. 예, 박정호 대신 진행하게 된 김현성이라 합니다. 아, 네, 김현성 부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몇 번 제가 뵀었죠. 네네, 네, 네,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예,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금도 필리버스터 하고 있나요? 네네. 제가 사실 오마이 직접 가야 되는데 TV에 지금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끝난 바로 다음 찬성 토의에 제가 출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라서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지금도 계속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필리버스터는 못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기록에 연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입법 마비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저에게 예. 찬성 필리버스터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근데 내용이 들을만 아니면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얼마나 길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예를 들면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느냐가 중요한데 들어줄만 합니까? 아유, 그 필리버스터는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어저께 올라온 법안은 수정안이었는데 네, 네. 수정안은 보지도 않고 다른 법안을 그 전에 올라갔던 법안을 반대 토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탕인 거죠. 가짜 필리버스터인 거죠. 지금 사실 저희가 법안을 최초 올렸던 것들을 대안 법안을 올리고 수정 법안을 최종 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정 법안을 보고 와야 되는데 수정 법안을 보지도 않고 과거에 올렸던 법안을 가지고 반대 토론하니까 저렇게 20시간 이상 해도 말짱 효과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책을 가지고 간 책을 막 읽고 막 그런다는데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토론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반대를 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으니까 네, 네. 책을 갖고 와서 책을 읽거나 또는 신문 사설을 네, 주로 네. 읽고 그러니까 과거에 내란 전담 재판부 나왔을 당시 지금 법안이 아니에요. 과거에 추천 인원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건데 추천 인원 없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런 칼럼에 쓰여졌던 남의 얘기를 읽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다더니 예. 실제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라 해서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입법 마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야당 네. 대표가 밤새워 저렇게 하면은 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이 필리버스터 국회의사당을 지켜야 되는데 네, 네. 보면 10명 내외가 그냥 앉아 있고 예. 앉아 있다가도 졸고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우리 당의 정청래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 아마 최소한 3분의 1은 항상 와 있을 거예요. 당번조 말고도 당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 한 반 이상 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 네, 대표가 네.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한 10명 내외가 자리 지키고 그런 걸로 봐서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의원님이 거기 자리를 하나 지켜주시는 거네요. 지금 몇 시간째 그렇죠. 지키고 계신 예. 거예요? 지금 저도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22시간째 대기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죠. 진짜 밤새. 찬성 토론 필리버스터 하려면은 국회의사당 예, 근처에 예. 있어야 되거든요. 예. 늘 의사당 안에는 안 있지만 그 휴게소 바로 밖에 나와서 있다든가 그 주변에 있어야 되니까 예, 예. 실제 참 힘드네요. 밤을 새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밤을 새워서 대기해야 하는 거죠. 대단하네요. 네, 진짜 대단. 저도 저지만은 사실은 제일 힘든 사람이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네. 법무부 장관은 지금 꼼짝 못하고 의사당 안에 앉아서
대기를 하거든요. 아, 지금 저 옆에 네. 그 국무위원석에 앉아 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법무부잖아요. 그럼 장관이 와야 되는데 예. 장관을 사실 차관하고 교대시키면 되는데 예. 국민의힘이 그까지 교대를 허락하지 않아서 예. 거기 큰 의미가 없는데 교대까지 않아서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혼자 저렇게 꼬박 밤을 새고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잠시라도 비오면은 또 그쪽에서 소리 지르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를 하는데 주호영 부의장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당 출신인 이 부의장 이하경 부의장과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서로 교대로 하니까 두 분 또 참 힘들죠. 네. 와, 그러면 24시간 동안 지금 의원님, 다음 찬성 토론한 김병주 의원님, 그리고 국무위원인 지금 정성호 장관, 그리고 지금 우원식 이하경 부의장, 이원식 의장과 이하경 부의장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도 와. 저는 뭐 그나마 회의장에 있다가 잠깐 부근에 걷기도 하고 나와서 화장실도 가고 좀 여유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필리버스터가 과거에는 이제 무제한으로 네. 할 수 있는 뭐 이럴 때는 네. 뭐 야당의 상당히 중요한 무기였잖아요. 이 그렇죠. 부당한 네, 법을 네. 알리고. 네. 근데 지금은 일종의 24시간으로 바뀐 이 상황에서는 네. 좀 그 내용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떠세요? 그럼요. 당연히 필리버스터라는 게 소수 정당에서 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설득하고 토론하기 위한 장이 필리버스터인데 이것은 마치 입법을 마비시키는 필리버스터고 국무위원들은 차관하고 교대로 안 시키고 있으니까 신종 갑질 필리버스터다. 저들은 교대하고 저들은 몇 명 대기도 안 하면서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신종 갑질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네요.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러는데 화장실 가도 어느 때 자리 비웠다고 또 그쪽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함치고 그래요. 네. 몇 명 안 남은 의원들이 그냥 그거 감시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거 감사하죠. 우원식 의장도 화장실 잠깐 갔다 왔더니 국민의힘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그랬죠. 네. 인간이 먼저 되라고. 이거 필리버스터란 게 신종 갑질 아니냐고. 자기들은 왔다 갔다 하고 대기 제대로 안 하면서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장한테는 그런 걸 요구하고 또 장정혁 대표 지금 하면서 수시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걸 허락을 의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이 그럴 때 가끔씩 자기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내 화장실 갈 때 당신들은 그렇게 따지면서 내가 장동혁 대표 화장실 보내는 건 오히려 30분 주라 그러고 그 소리 하냐고. 참 어이없는 꼴이죠. 참 진짜 웃지 못할 일이고 국민들한테는 참 부끄러운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내용이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고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반대 의견을 얘기한 거라면 뭐 이해하지만 그냥 저 20시간 동안 저 아무 의미 없는 거 읽고 있는 걸 진짜 우리 혹시 모르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 준비한 찬성 토론의 요지는 뭡니까? 찬성 토론의 요지는 사실 내란 전남 재판부는 꼭 필요한 거죠. 네. 찬성. 왜냐하면 지금 원래 특검에는 특판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네. 특별검사가 이루어질 때는 판결도 특판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사법부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법부가 재판하는 걸 보니까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직위원 재판부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란 수개를 실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풀어주질 않나. 지금은 완전 봉숭아학장처럼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으로 유죄를 받은 인원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예, 예. 이렇게 재판을 지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5천 년 동안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에 대해서는 엄격히 항상 보면은 특별수사단이 편성되고 특별재판관이 편성되고 그 역사에 보면은 특별재판관은 때로는 영의정이 하기도 하고 왕이 직접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럴 정도로 엄격히 하고 또 내란에 간담한 인원들은 법정 최고형에 해서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형을 내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역사가 유지가 된 겁니다. 예. 지금 내란 척결은 마지막 종착점이 어쨌거나 재판부잖아요. 맞습니다. 뭐 3대 특검을 만들면 뭐 합니까? 검사들이 제대로 해야 되고 재판에서 이 법정 최고형을 내리고 엄중히 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네, 지기현 네. 재판부가 풀어주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안에 이런 것들이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법 체계 속에서도 사실은 전담 재판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 재판이 따로 이루어지고요. 네. 군인들은 군사 재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전담 재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저쪽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운운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로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과 한몸이란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네, 내란 네, 세력과 네. 한몸이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제가 호통치고 찬성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아직도 내란에 대한 주불은 잡혔지만 잔불이 안 잡히고 있는 이유는 사법 쿠데타, 법원 쿠데타가 이렇게 법원 지연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런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꼭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한 거죠. 의원님 저 찬성 토론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체력을 좀 아끼세요. 아유, 아니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짠하네요. 왜? 아유, 괜히 그러니까요. 말씀 많이 네. 시켜갖고, 예? 네. 의원님 체력 떨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지금 막 전투의지가 불탑니다. 아니 근데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건 만약에 의원님이 찬성 필리버스터를 못하면 우리 오마이 팀에서 이 내용을 김병주 의원이 하고 싶었던 찬성 필리버스터에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실에서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이 또 해외 사례들도 보면은 실제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네. 독일 같은 경우는 헌정질서 침해 범죄 전담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국가안보 전문 사법부를 운영하고 있고 스페인 같은 데는 밤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 관할을 해서 운영하거든요. 네, 이런 네. 나라들의 공통점은 내란을 가장 위험한 범죄로 분류하고 반드시 그래서 전문적인 이런 전담 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걸 지연시키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1인 시위를 6주차 이어가고 있는데 위원정당으로 해산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이미 내란 세력과 한 몸이기 때문에 네. 첩보 대지하고 해산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네. 진짜 이게 질문하는 게 참 조성스러운데 마지막으로 오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하면서 네. 뭐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대법원이 바빠진 것 같아요. 얘기도 바꾸고 뭐 고법에서 또 형사재판부 전담하는 재판부도 만들겠다 하고 뭐 어떻게 네. 뭘 검토하는 거예요?
지금 예규를 뭐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는 국민적인 열망, 명령이 크니까 우리가 전담재판부 법을 발의하니까 네. 저들이 그제서야 예규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규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불안정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예규 속에는 대법원장이 결국은 계속 판사들 임명하고 재판부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우리가 발의한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이를 기초로 이제 구체적인 건 예규로 만들 수가 있는 게 원래 관례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뒷북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이걸 막기 위해서. 아니 네네. 정작 목소리를 내야 될 뭐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했다가 갑자기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어서 내란을 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 이거 뭐 1년, 2년 끌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저렇게 막 무슨 뭐 호떡집에 불난 듯이 막 엄청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저께 판사회의가 열렸는데 예. 판사회의에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올린 안 있지 않습니까? 네. 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용안을 기초로 예규를 수정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의대하고도 판사들 일반 판사들하고는 이 온도차가 있는 거죠. 어제 서울고법에 네.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을 해서 우리 당의 재수정안을 사실상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통과가 되면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단지 여기에 반대하는 게 조의대고 제가 봤을 때 대법원 내에서도 실제 일반 판사들하고 조의대하고 간격이 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전담재판부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어저께 또 하나 발의한 게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잖아요. 네. 3대 특검에서 미진한 거를 종합특검에서 하자라고 했고 어제 법안까지 발의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때는 사법부 조의대 대법원장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꼭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아이고 2차 종합특검 얘기 나오니까 또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오늘 뭐 조국 대표가 또 어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아무튼 그건 제가 오늘 오신 김용 부원장님한테 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네. 의원님 진짜 밤새느라 너무 고생하셨네. 저는 이제 이 장동영이가 진짜 미운 털이 박히려고 노력했으면 한 1분 남겨놓고 의원님한테 마이크를 주시지 않을까. 다음 뭐 찬성 토론 기다리는 김병주 의원한테 제가 마이크 넘기겠다 했으면 한 1분 남겨놓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여기 지금 요즘 고생하고 계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신데 아시죠? 네, 잘 알죠. 예, 서로 한번 인사나 한번 나누시죠. 김용은 무죄다라고 지금. 김용은 무죄다.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김용 부원장께서는 네. 억울하죠. 이재명 죽이기의 희생양, 공작정 수사의 희생양이죠. 그래서 꼭 무죄가 돼야 됩니다.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건강 챙기시고. 김용 부원장님 힘내십시오. 네. 부원장 뒤에는 우리 국민들이 있고 김병주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